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이 야간 근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시쯤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뭐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견뎌내자라고 말을 하고 12시쯤에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했던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은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노후된 배예요. 제가 직접 이 사건 취재해서 잘 아는데 노후된 배라 이제 교체 연한이 다가왔던 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라는 건 좀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다. 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분에게는 18살 된 아들하고 그리고 7살 된 늦둥이가 있었는데 평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이분이 자주 사용했던 SNS를 보면 정말 가족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는데 아이를 안고 자는 모습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웃는 모습 그리고 또 딸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 이런 거를 자주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이 9월 21일이었잖아요. 근데 딸의 생일이 9월 5일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화를 해서 딸에게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 아빠가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갈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불과 보름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월북을 했으려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는데 그런 가족을 대한민국에 두고 월북을 가장에 했을 리가 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가서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의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그렇죠. 20분 후에. 아니 그럼 이 씨가 사라진 지 11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요. 수색은 좀 어떻게 일단은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일단 해경, 해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선박과 항공기가 다 동원됩니다. 북방 한계선 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남쪽에 6개의 섹션을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북쪽에서 떠내려올 부유물 또는 이 씨를 찾기 위해서 딱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있던 그 소연평도 부근을 수색을 하는데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